배경인지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제목은 아까 말했듯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현진건 선생 작품이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친구는, 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네. 자, 우리가 액자식 구성은 보통 이제 개념 교재에서도 한 번씩 다루기는 하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액자식 구성은 마치 액자 틀과 같은 이야기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자,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외화, 바깥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항상 중요도는 어디 있다? 내화에 있다 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자, 찾을 수 있다면 자, 내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대부분 이 내화에 자, 주제의식 들어갈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갈래기관에도 있긴 하지만, 자, 외화와 내화의 시점이 다르죠. 자, 우리 작품기관 잠깐 볼래? 자, 거기 보면 시점에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나오고요. 자,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자, 이런 것처럼 호칭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 1인칭 관찰자면 나나 우리가 등장을 했을 거고, 어느 순간 나나 우리라고 하는 호칭을 빼고 인물들의 이름만 쭉 나열이 됐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내화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주제 잠깐 보면 알겠지만은 요 작품도 자, 1920, 40 사이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까? 자, 나는 이라고 나오지. 자, 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1인칭의 표지가 있는 걸 보니까 자,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내용은 외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화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자, 이런 정보도 있네. 자, 내가 지금 기차 안이라고 하니까 자, 기차에 네모 한번 치시고 자, 요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 찾아줍니다. 자, 거기서 조선, 중국, 일본의 삼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라고 나오지. 자, 그에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의 옷차림새가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자, 한, 중, 자, 일, 자, 3색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상징적인 느낌을 줄 텐데 아까 우리 잠깐 개관에서 봤지만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 지금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자, 그라고 하는 대상을 관찰하듯 서술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한중일 3색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그가 가진 의미가 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자, 볼까요? 자, 그를 보며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대. 자,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고향은 이라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자, 우리 역둔토의 자, 세모 한번 쳐볼까?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소설이니까 자, 이런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역둔토가 뭔지는 뜻풀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한번 볼까? 자, 역에 딸린 소작지와 지방에 주둔하는 군대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소작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역둔토로 말하면 일단 땅이야.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자,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자,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여기 밑줄. 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대. 자, 동양척식회사 세모 칠까요? 자, 역둔토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지? 자, 일제의 소유로 바뀐 거죠. 자, 그 소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척식회사도 자, 요 소설이 지어진 때가 이제 1920에서 한 30년대쯤 되는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세상이 뒤바뀌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 우리나라가 식민생활을 시작하던 그때가 되겠죠. 자,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요, 동착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것 떼이고 저것 떼이고 하니까 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이고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이제 어딘가로 이주해 가는 모습들을 남부여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써요. 자, 그러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들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 그라고 하는 자 사람의 이제 K씨라고 한가? 자, K군 H. 자, K군 H 이란 외딴 동리. 자, 리라고 할게요. 자, K군 HD의 자, 상황을 잠시 자, 요약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 길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입을 통해 자, K군 HD의 상황이 일제강점기 이후 많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시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자,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자,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의 얼굴을 봤을 때는 아, 얘가 20대일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6으로 생각보다 좀 젊었다는 거지. 자, 그건 뭐 고생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라고 하는데, 자, 서간도가 중국이지. 맞아? 자,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이 왜 한중일 모두의 옷을 입을 수 있었는지가 조금씩 나오는 거라고. 자, 서간도로 이주를 했을 당시에 자, 이 중국에 대한 생활을 경험을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가든 신신하랴. 자, 19살밖에 안 된 그가 호르머니를 모시고 아그로아그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의 과거를 몇 년 짧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약적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지. 그러면 요약적 제시는 자, K군 H의 상황도 나오지만은 자, 그의 자, 과거 역시도 자, 짧게 요약적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략 아래쪽에 자, 그러면 아주 패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자, 그렇구마. 무너지다만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했는기요. 자,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자, 썩어 넘어진 석가래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자, 100여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자,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자,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수를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자,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자, 똑똑히 본 듯 싶었다 라고 합니다. 자, 조선의 얼굴에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가 이제 지금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자, K군 H의 상황, 자, 그의 과거를 봤을 때 자, 일제강점 하에 자,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개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뭐라고? 자, 조선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일종의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당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자, 확장하듯 얘기를 해줍니다. 자, 결국 이 개인의 고난은 우리 민족 전체의 고난으로 확장되는 거야. 자,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자,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자,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더욱 침울해진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침울해 보인다고. 왜일까? 자,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자, 까닭이라니 여기 밑줄.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라고 합니다. 자, 고향을 갔는데 자, 우연히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 한 명을 딱 만났어. 한 명을 딱 만났는데 자, 그게 이 그와 언젠가 결혼 얘기를 이제 오가곤 했던 여자였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그랑 여자는 결혼한 건 아니다. 그지?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자, 그가 14살 적부터 그의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자,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자,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여기 밑줄.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원래는 나랑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하긴 했는데, 자, 이 여자의 아버지가 유곽에 팔아 넘기는 거지. 자, 여기서 유곽이라고 하는 장소는 일종의 이제 뭐 옛날로 따지면 기생집인 거고, 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매춘업소라고 생각하면 돼. 매춘업소. 자, 매춘업소에다가 이제 딸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도, 자, 아까 말했던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을 거라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중략이 이어지고, 자, 다음 쪽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자,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이 이제 누구의 이제 그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내가 쓴물이 났다라고 하는 건, 자, 내가 이 그의 상황에, 자, 굉장히 공감하고, 자, 연민한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 자,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자, 그 당시 살았던 조선의 얼굴이었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상황에 이제 이런 공감과 연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술이나 먹읍시다라고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자,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현대소설인데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밑에 나오는 이제 짧은 시 있지, 노래. 자, 볕섬이 나는 전토는부터 유곽으로 가고요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봐봐. 자, 이 부분이 일종의 또 삽입시의 역할을 한다고. 자, 고전에 나오는 삽입시랑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 자, 산문의 자,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어떤 중요한 내용에 함축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이제 긴 산문으로 얘기할 만한 내용을 노래로서 짧게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운율 형성은 기본적인 거고요. 뭐 정서 표현도, 자, 기본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함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 노래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가끔 이제 우리가 수능특강 내년이죠. 우리 내년에 이제 수능특강 문학 같은 거 수업하다 보면 이제 고전 시가의 가장 마지막 갈래는 고전에서 현대 이제 나아가기 딱 사이쯤 있는 그런 작품들 배우거든. 그때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신민요라는 거야. 신민요. 자, 신민요도 민요에 이제 걸쳐 있는 작품이긴 한데 시대상이 언제쯤을 다루냐면 대부분 자, 개화기라든지 자, 일제강점기 등을 시대상 배경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자, 이 신민요의 내용을 이제 볼까? 자, 볕섬이나 나는 전토는 무슨 말이야? 농사를 짓던 땅은 신장로가 됐대. 자, 신장로 동그라미. 자, 새로 만든 길이죠. 새로 만든 길인데 언제 너네들이 신장로라는 단어를 먼저 봤을 거냐면 우리 1학년 때 산포 가는 길, 이제 변해버린 산포의 모습에 신장로가 새로 나고 이런 말을 하거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자, 여기서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친구 아니고 그 당시 지식인들. 자, 그 지식인들은 감옥소로 간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일제강점하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뭐 독립운동가들이겠죠. 자, 걔네들은 감옥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아예 죽어버린대. 자, 그리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간대. 누구 같은? 자, 나랑 이제 이 그라고 한 인물과 혼사자리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런 여자들은, 자, 가난 때문에, 일제히 수탈 때문에 이루어진 가난 때문에 유곽으로 팔려가기도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 개화기 일제라고 한다면, 자, 일제의 자, 상황 또는 자, 모습이겠죠. 자, 요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삽입시의 기능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전체적인 내용은 중간중간 이제 그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자, 지금 수록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보다는 외화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그치? 나와 그가 술자리 함께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주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은 요 정도 한번 보시면 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한꺼번에 풀 거야. 한꺼번에 풀 거고.